반갑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태국의 뉴스와 그리고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반은 태국 남자 반테나입니다. 자, 태국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월요일이고요. 태국은 현재 오늘까지로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귀성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고 주거지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특히 방콕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일부 외곽도로는 굉장한 교통체증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파타야에도 굉장히 많은 태국 분들이 방콕으로부터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파타야 곳곳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자, 또 그 외로 한국은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한 주의 시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첫 감염자였죠. 100여일 만에 나온 국내 첫 감염자, 그분의 감염 경로가 그분의 근무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국내 감염자와 발생자와 밀 접촉한 분들은 모두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나쁜 학생들, 일명 나쁜 학생들로 일컬어지는 학생들의 시위,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푸켓 개방이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금 이제 9월 26일까지로 되어 있는 비자 만료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40만 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외국인들은 9월 26일 전까지 비자를 갱신하라고 출입국에서 안내하였습니다. 그 외로 나머지 이제 단신 뉴스 두 가지, 그리고 특이한 카페 하나가 있어서 오픈을 했다고 소개해드립니다. 타이항공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기내식 카페라고 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그 국내 감염자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여일 만에 태국 내 지역 사례가 된 정체불명의 DJ는 외국에서 귀국한 누군가에 의해 혹은 무증상자에 의해 근무지에서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정신건강학부 국장인 키아티눔 박사가 밝혔습니다. 키아티눔 박사는 DJ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고 현재 교정국 병원에서 의사들의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건강검진 결과는 음성을 보여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방콕시청은 토요일에 방콕 반목 지역의 한 콘도에 이동식 검사대와 보건 관계자를 파견하여 감염된 DJ 가족들과 그 외에 같이 살고 있는 콘도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8명이 무료 검사를 받기 위해 등록했는데 그 결과는 3일 후에 알려질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기동부대가 카오산 지역으로 이동해 무료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환자가 그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DJ가 근무하던 라마5 팔람하 구역의 2박 3일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라오스 여성이 현지 보건당국에 신고돼 곧바로 방역과 검사를 위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취업 허가가 만료돼 구속될까봐 아파트를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국내 감염자에 계속된 그와 밀접촉한과 관계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관리센터는 기자회견에서 고위험 및 저위험 그룹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지금까지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재소자의 지역 감염에 이어 가족, 그리고 교도소 공유 재소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그리고 교도관, 클럽에 출입한 사람들, 그리고 나이트클럽 직원 등 감염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모든 사람들이 현재 여러 병원에서 14일 동안 격리돼 있고 일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 공무원들의 감독하에 집에서 격리를 해야 합니다. 카오산로드, 라마3, 팔람삼, 팔람하에 나이트클럽과 술집 3곳도 대대적인 청소와 방역을 위해 휴업하였습니다. 질병관리부 일반 전염병 과장인 소폰 박사는 태국 당국이 타이차나 앱을 통해 체크인을 한 고객들에게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또한 그 DJ가 살고 있는 콘도 단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열린 시험 부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콘도 관리에 따르면 그는 1층에 살았고 수영장이나 체육관, 다른 공공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보건부는 이 남성은 교도소 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있으며 8월 29일 이전 소량의 가래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국내 감염, 국내 발생자 100일 만에 나온, 100여일 만에 나온 국내 발생 1호가 되겠습니다. 최초인데요. 100여일 만에 나왔습니다. 3달이 좀 넘었죠. 근데 이분과 관계된 200명을 먼저 체크를 했고요. 그 외로 계속적으로 지금 연관돼 있거나 자기가 의심스럽다 그러시는 분들은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자, 하루빨리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그 라용 사태로 한번 가슴이 졸였었는데 라용 사태 때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타이차나 앱이 그때 QR코드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게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이차나 앱 그리고 수기로 작성된 연락처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소식 그리고 아무런 이상 없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준비된 것은 교육 제도에 관해서 개혁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위인 지금 이제 반정부 시위도 있지만 이거에 관해서 또다시 학생들의 시위가 있습니다. 일명 나쁜 학생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학생들의 시위 내용입니다. 전국 50개 학교의 고교생과 학생단체인 나쁜 학생이 토요일 교육부 밖에 모여 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오후 3시 도로는 집회를 위해 대거 나온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5시 20분 교육부 장관과 학생들 간의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나타폴 교육부 장관이 도착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쁜 학생 대표들은 장관이 학교들이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장관은 교육부가 교사들과의 업무량 완화에 대한 대화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을 위한 보안도 제공할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학생들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는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분야가 함께 교육 개혁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한 이유입니다. 라고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수업 시간과 숙제를 줄이는 것과 같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규정과 학습 과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학생 대표는 교육부 장관에게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오후 7시 학생들은 흩어지기 전에 교육 시스템 때문에 사망한 학생들을 애도하기 위해 휴대폰에 플래시를 켰습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없으면 교육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학생 협박을 중단하고 구시대적인 규제를 취소하며 교육을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직경찰서와 광역일부 소속 경찰관 50여 명은 시위대의 안전을 제공하고 있고 시위대는 오후 8시까지 집회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젠 교육제도, 요게 이제 저 밑에 지방에서 교육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요거 고등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반정부 시위는 따로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교육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일명 나쁜 학생들, 우리는 나쁜 학생들이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자꾸 교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일단은 지금 나쁜 학생들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시위를 하고 교육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네 번째 소식, 여행 관련 소식입니다. 여행 관련 소식입니다.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푸켓 관련 소식입니다. 제목이 좀 안타깝습니다. 푸켓의 개방이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위한 모델로 푸켓을 다시 열려는 정부의 계획은 지난주 국내에서 감염이 석 달여 만에 발생한 이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유타삭 청장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 달로 예정된 이른바 푸켓 모델 출시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TAT 관계자들이 이번 주말 푸켓을 방문하여 사업자들과 질병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만약 태국이 제2의 확산과 맞닥뜨릴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제안된 모델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수완 나차이 질병관리 부장은 국내 감염의 재발에 대해 그 환자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였습니다. 자, 일단 TAT죠. 관광청장은 일단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뒤로 밀릴 수 있다. 그렇지만 관광청 관계자들과 일부 이제 관계자들은 벌써 푸켓에 가서 대책과 뭐 이제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말한 게 선차나이라는 질병관리본부 부장이 말한 거는 이제 그 사람은 국내 전파자는 맞긴 맞는데 이 사람이 슈퍼 전파자는 아니다라는 확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많은 밀접촉자들을 검사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광청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나머지 건 상관관리센터에서 이제 결정을 할 일이죠. 그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야 되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준비된 것은 9월 26일로 예정돼 있는 비자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태국에 외국인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40만 명, 약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20%가량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우차 장관은 9월 3일 태국에 발이 묶인 외국인들에게 장기 비자를 제공하는 옵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태국에 있는 합동 외국 상공회의소 JFCCT의 스탠리 강 회장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상공회의소가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조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공회의 소장은 C19 규제로 태국을 떠날 수 없는 외국인들을 위해 태국이 비자 연장을 더 해달라고 희망을 말하였습니다. 태국에는 현재 200만 명의 외국인이 있으며 40만 명의 비자가 이번 달 말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자, 200만 명 중에 40만 명, 약 5분의 1입니다. 20%가 이번 달 말로 나가든지 비자를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일단 26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 합동 상공회의소죠. 외국 그러니까 태국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연합 해외 국가 상공회의소의 연합인 거기 있는 회장님이 저하고 똑같네요. 성이 스탠리 강이라는 분이 비자 연장을 해달라, 더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지도 이거 두고 보시는. 일단은 9월 26일로 만료 예정입니다. 비자는. 다음 소식은 지금 말씀드린 비자 만료에 관한 소식입니다. 출입국에서 공식적으로는 저번에 발표를 했죠. 벌써 7월에 공식적인 발표는 있었습니다. 9월 26일로 만료된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출입국관리국은 외국인들에게 9월 26일 비자 면제가 끝나기 전에 비자를 갱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쏨퐁 이민국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입국 심사 기한이 다가오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소에 일찍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태국은 9월 26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단기 및 장기 비자 소지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9월 26일까지 비자가 갱신되면 9월 27일부터 비자의 유효기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쏨퐁 국장은 모든 단기 비자 소지자들은 9월 26일까지 출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본국에서의 상황으로 인해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현지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기 위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는 90일 신고에 대해서는 모든 외국인들은 9월 26일까지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장기 및 장기 비자 소유, 기존의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적 면제로 들어와 계시는 일명 관광 비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관광 비자가 아닙니다. 한국 분들은 이제 사적 면제로 무비자, 무사증 협정 때문에 계시는 거죠. 비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무조건 26일까지 나가든가 아니면은 비자를 만들던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외에 장기 비자, 1년짜리 비자나 이제 긴 비자를 갖고 기존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90일 신고를 마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들거나 연장하신, 갱신하신 비자는 효력이 제가 만약에 오늘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유효기간은 9월 27일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90일 리포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9월 26일까지 전까지 아마 비자에 대해서는 갱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차후에 다른 뉴스가 나오면 또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단신 뉴스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참 논란이 됐던 문제, 관광지에서 이중 가격과 그리고 쓰레기 처리, 쓰레기 수입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좌측부터 가겠습니다. 좌측의 이중 가격, 관광지의 이중 가격에 대한 소식입니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관광 경기 부양책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이중 가격 정책을 끝낼 것을 약속합니다. 태국 관광청 유타삭 청장은 We Travel Together 정책에는 외국인들을 포함시키기 어려운 명확한 의무와 목표를 가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광청은 유명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야생동물, 식물보호부와 함께 외국인들을 위한 이중가격 정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관광청장은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들에게 돈을 절약하게 해줄 것이며 그들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행사는 외국인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고 관광객들과 그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현지인들과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측 소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관련 소식입니다. 바라와 천연자원부 장관은 태국이 내년에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태국이 2018년 11월 이미 일부 플라스틱 쓰레기와 422개 품목의 전자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고 정책의 파장을 연구하기 위해 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말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부 쓰레기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되어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전면 금지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태국도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그리고 관광지와 뭐 다른 유명 국립공원 이런 데도 이중 가격이 있는데 이것도 빨리 철폐하겠다. 빨리 철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된 소식은 특이한 카페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타이항공에서 나온 카페인데요. 기내식 카페라고 합니다. 비행 중에 기내식을 먹는 게 그립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러시겠죠. 치킨과 생선 중 하나를 고르는데 지쳤습니다. 이제는 둘 다 고르십시오. 타이항공은 수요일 상업항공편의 운행이 계속 중단됨에 따라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카페는 심지어 실제 비행기 좌석, 미니 비행기 모델, 그리고 심지어 입구에는 공중계단까지 갖추고 있으며 상징적인 보라색 비행기 탑승을 하실 수도 있고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펜네 파스타 까르보나라 가격은 129바트이고 빵이나 바스마티 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치킨 티카는 145바트입니다. 방문객들은 또한 이 행사를 기념하는 특별한 탑승권을 받을 것입니다. 빚더미에 앉은 타이항공은 지난 5월 파산 선고를 한 뒤 현재 법원과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항공사 역시 국영기업으로서의 소중한 지위를 잃었습니다. 카페는 타이항공 본사 2층에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합니다. 메인 요리는 오전 9시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카페 진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진인데요. 실제 항공기를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입구부터 보딩 패스, 그리고 뭐 승무원 복장, 그리고 의자도 기내 의자입니다. 이건 이코노미 의자도 있고, 그리고 음식 가격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비싼 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많이 비쌀 거로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타이항공이 회생을 위한 자구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회생 절차를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 되면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9월 7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국은 태풍으로 또 근심과 걱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 2.5,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태국은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태국은 그거 미리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잘 이겨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한 주도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반은 태국 남자 만태남이었습니다. Preview.